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애 돌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제 반대 무릅쓰고 자기 선배 따라서 멋대로 타지로 회사 옮기고 13년간 주말 부부, 아니 월말 부부였어요. 남편은 3교대 근무하고 저는 자영업 하고요. 자기가 번 돈 중에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냈는데 안 보낸 달이 더 많았고 1년간 한 푼도 안 보낸 적도 있었고요. 친정이 여유로운 편이라 거의 친정 도움 받으며 제 수입으로 혼자 애 키웠네요. 휴일에도 남편은 안 오는 날이 많았고 동호회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남편 취미가 있는데 동호회에 미쳐 살았어요. 제가 애 좀 보라니까 자기도 숨쉴 구멍이 있지 않아야겠냐고 미친 소리.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엔 포기했고 애 학교 들어가고서는 오히려 집에 남편 온다고 하면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애가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편인데 집안 시끄러우면 학업에 영향 갈 수 있으니 애 대학 가면 이혼해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생활비 안 주고 집에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쩌다 집으로 오는 날에는 폰을 철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폰을 보다가 음성 녹음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음성 녹음한 게 있길래 들어봤는데 아주 잘들 놀고 있더군요. 야, 너도 오라니까. 싫어 임마. 처자식 두고 어딜 가냐? 야, 인생 한 번뿐이다. 너는 짐덩어리들한테 얽매여서 호구처럼 살다 좋은 시절 다 보낼 거냐? 미친놈. 아내하고 자식이 왜 짐덩어리냐? 네가 정신 차려 임마. 그 선배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고. 가치가 선배 이 바닥에서 꽤 유명인사더라고. 하루도 혼자 잠드는 법이 없어. 부럽냐? 그럼 넌 안 부럽냐? 선배가 그러더라. 일부일처제는 족쇄라고. 그리고 결혼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파트너 선택권의 방해물이자 걸림돌이라고. 일부일처제가 없다면 불륜이나 외도란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일부 다처제 시행해야 돼. 이거 아주 제대로 물들었네. 그래서 너도 여자 많이 만났냐? 그럼 그것 때문에 이 먼 데까지 와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냐. 재수 씨는 전혀 모르고? 모르지. 근데 전에 집에 일 있어서 모처럼 갔는데 새벽에 내가 작업 중이던 누나한테 전화 와서 들킬 뻔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걸렸어? 이 형님이 누구냐 안 걸렸지. 내가 또 들킬까봐 그 누나랑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같이 가 선배한테 술 먹자고 해봐라 하면서 옆구리 찔렀지. 그래서 만났어? 선배가 그 누나한테 연락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연락하냐고. 나도 오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냐. 하하. 같이 술 마셨겠네. 떡이 되도록 마셨지. 아니 먹였지. 크크. 그 누나 얼굴 이쁘냐? 얼굴은 뭐 별로. 약간 주걱턱인데 나는 얼굴 동그란 여자 좋아해서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에이, 그럼 얼굴은 별로 안 이쁘겠네. 몸매만 이쁘다고? 몸매만 이쁘지. 몸매라도 좋은 게 어디냐? 넌 여자라면 다 좋은 거 아니고? 왜 아냐? 근데 그 누나 새끼가 넘친다. 저번에 노래방 갔는데 보통 손잡으면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지 않냐? 근데 이 누나는 선수더라. 왜? 가운데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살살 긁더라고. 이게 뭐지 무슨 신호지 싶었다. 얌마 그거 확실한 신호네. 그래서 내가 뒤늦게 눈치채고 선배한테 우리 먼저 나간다고 하고 그 누나 끌고 노래방 나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누나 몸매 보러 간 거고? 그치. 야, 이 새끼야 작작해. 술도 좀 그만 마시고 너 그러다 재수 없으면 병 걸려 죽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하나도 안 부럽거든. 넌 재수 씨하고 네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니 전혀. 대신 내 정부인 자리 차지하고 있잖냐. 다른 여자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자리인데. 미친놈. 야, 언제든 마음 바뀌면 얘기해라. 너도 여기 내려와서 주말부부 해봐. 내가 신세계를 선물하마. 됐다. 그럴 일 없으니까 그만 얘기해. 자랑도 아니고.
야, 저번에 본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너는 그새 어떻게 10년을 늙었냐? 1년에 만화에 12번 보면서 너는 할 말이 고작 그거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둘째치고 애는 안 궁금해? 너도 나 안 궁금하잖아. 우리 서로 피차 일반인데. 근데 너 너무 심하다. 내가 돈 보내주는 걸로 뭐하냐? 피부과도 다니고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찍어 바르고 해. 누가 널 여자로 보겠니?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보내주는 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내가 3교대에서 번 피 같은 돈이다. 그래, 고맙다. 이래서 내가 너한테는 뭘 해주기도 싫은 거야. 아, 오늘은 왜 오랬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생일인데 그래도 부모가 돼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축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태어나게 해준 걸로 난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이젠 내가 효도 받아야지. 더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차 문이나 열어. 장 보러 가게. 아, 안 돼. 더러워서. 언제는 깨끗했어. 빨리 열어. 아이씨. 그럼 잔소리 하지 마라.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잔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아직 타지 마. 내가 차 먼저 정리하고 타. 알겠어. 빨리 해 그럼. 다 끝났다. 타. 그렇게 부랴부랴 차를 정리한 남편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데 뭐가 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떨어졌다고 말해줬는데 제 말에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다른 곳 보는 사이에 제가 뭐 떨어졌나 보니까 콘돔 껍질이었어요. 안에 내용물은 없고 껍질만요. 그날 이상했던 게 조수석이 엄청 앞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한테 또 물어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남편 친구가 오죽하면 이 인간하고 얘기한 걸 녹음해 놨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약과였네요. 그렇게 몇 번 차 지저분한 거 치운다고 난리더니 나중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저를 태우더라고요. 몇 번 꼬리를 잡혔는데도 제가 조용히 가만히 있자 이제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나중에는 남편 차 뒷좌석에서 여자 빤스가 나오대요. 이게 뭐냐니까 남편이 그건 좀 당황했는지 창밖으로 던지면서 이런 게 왜 나왔지? 이러대요. 저는 언젠간 닥칠 그날을 위해 친구와의 녹음 파일부터 차에서 나온 껍질, 블랙박스, 남편 핸드폰의 깨똥 내용, 사진들, 영상들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선배라는 사람과 일부 다처제의 세상을 꿈꾸며 아주 신나게 살더군요. 나 집에 들어갈게. 뭐? 왜? 나 간암이래. 뭐? 너 반응이 왜 그래? 내가 죽을 병 걸렸다니까 겁나냐? 괜찮아. 네가 병간호 잘하면 완치할 거니까. 나 집에 들어가면 애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내 병간호에 전념해. 싫어. 오지 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내 집 간다는데. 여기 당신 집 아니야. 그러니까 오지 마. 못 들었어? 나 암이라고. 아, 싫어. 집에 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서방이 3교대로 힘들게 일하다 병 얻었는데 이혼을 입에 올려? 이 나쁜 년? 그렇게 3교대 해서 힘들게 일한 게 뭐? 그 돈으로 처자식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먹고 사는 거랑 취미로 다 썼는데 내 알 바 아니지. 이게 진짜 몇 년 동안 편하게 풀어놨더니 아주 맛이 갔네. 네가 인간이야? 죽을 병 걸린 남편을 이렇게 내쳐? 뭘 이제 와서 가족한테 버림받은 비운의 가장인 것 마냥 지랄지랄 하지 마. 너 지금까지 13년간 나한테 보낸 고작 3천도 안 되는 돈 돌려줄 테니까 이혼하고 나하고 내 자식 인생에 끼어들지 마. 그래? 너 결국 돈 때문에 날 버리려는 거였네. 돈 때문이면 진작 이혼했지. 그렇게 대급박이 안 돌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다 늙어 병 걸려 버림받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정 내팽개치고 룰루랄라 살다 돌아오면 그래도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하며 따신 밥 해다 바칠 줄 알았어? 나 네 남편이다. 남편? 동호회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1년에 몇 번 봤다고 나한테 이래요, 아저씨? 너 남편이 병 걸렸다는데 이혼을 해? 네, 그럼 이혼하지 어떡해요. 이 사악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인간이야?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새끼지? 어머니 집에 드나들던 남편 내연녀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됐나 보네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꾸 저한테 병간호하라는 거 보니까. 뭐? 어머니도 남편 10몇 년 동안 만난 여자 수도 없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그 여자들하고도 같이 밥 먹고 선물도 받고 심지어 여행도 다니지 않으셨어요? 친한 친구끼리 그럴 수 있는 거지. 걔네가 너보다 더 싹싹하고 나한테 잘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라고요. 평소에도 싹싹하지 않은 며느리가 아들 병 걸렸다는데 갑자기 싹싹하게 병수발을 들겠어요? 참 생각이 없으시네.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저는 이혼하면 남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왜 아들 병수발 안 들려고 하세요? 저한테 하라고 열 올릴 시간에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 많으면 사람 써서 시켜도 되고. 내가 돈이 어디 있고 병수발을 어떻게 해?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던가요. 저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니년한테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니 친정부모한테 내 당장 전화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이런 걸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 제가 이제까지 못한 게 뭐 있다고 우리 부모님을 욕해요? 남편 없어도 어머님 생신상 차리고 명절 제사 다 참석한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전혀 하나도 미안한 거 없다. 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협박을 해? 내가 그럼 뭐 무서운 줄 알고? 네 애미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그런 줄 알아? 하면 평생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주둥이만 살아서는 그래 해봐 해보라고 끝까지 가보자. 엄마 가만히나 있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왜 무슨 일인데? 집사람이 그나마 애 봐서 조용히 이혼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처가에 전화해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엄마하고 나 불륜녀들 다 고소하고 난리야. 뭐 그래 봤자지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나 모르게 10년 넘는 동안 아주 차고 넘치게 모아놨더라고. 그래? 그거 다 얼른 뺏어버리지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집에 안 들어가면 그냥 3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 애한테 피해 안 가게 조용히 이혼 마무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오히려 내 돈 다 꼬라박게 생겼잖아. 나 지금 간암 수술하고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돈 엄마가 다 대줄 거야? 나 이제 회사도 잘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럼 네가 다시 한번 잘 말해봐. 됐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그럼 꼭 그년한테 매달리지 말고 전에 봤던 턱 길던 그 누나한테 네 병수발 들어달라고 해봐. 돈 있으면 병원비도 좀 내주고. 미쳤어? 그 누나 유부녀야. 뭐야? 아주 미친년이네. 어디 결혼해서 서방도 있는 년이 바람을 피워대? 제발 엄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네가 제대로 못하고 죽는 소리 하니까 그러지. 그럼 다른 여자들한테 연락 돌려봐. 네가 만났던 여자가 어디 한둘이냐? 내가 봤던 것만 해도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라는데. 그리고 네가 걔네한테 쳐들인 돈이 얼마야? 걔네가 머리에 총 맞았어? 돈 주고 술 사주고 놀 때나 좋아하지.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간호하러 누가 와?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했어? 엄마도 이제까지 아무 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네가 혼자 알아서 잘 해봐. 엄마가 해줘야지. 내가 혼자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어떻게 하냐? 너 돈 얼마 있는데? 뭐? 돈을 줘야 내가 그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냐. 지금 돈이 문제야? 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나까지 죽게 만들려고? 엄마! 야, 다른 여자들한테는 돈 주고 술 사주고 하더니 나한테는 뭘 해줬는데.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야. 와, 진짜 엄마까지 이러기야? 돈 생기면 연락해라. 그럼 그 돈만큼은 내가 수발 들어주마. 13년간 남편에게 받은 돈 3천만 원.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19만 원 좀 넘게 받았네요. 그렇게 여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왜 이혼은 안 했나 생각해보니 애한테 보낼 양육비가 아까워서 그랬던 것 같네요. 지 혼자 자유롭게 놀며 한 달에 20만 원 보내면 이혼해서 보내는 양육비보다 적으니까요.
이 정도면 그냥 남이었는데 애초에 이혼할 걸 싶네요. 그랬으면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이런 꼴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먼저 가족을 버린 건 남편인데 자식하고 부인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버려놓고 인생을 즐기며 살더니 병 걸리니 이제와 갑자기 가족 행세하며 병구안을 하라니 이제 먼 친척 아저씨만도 못한 관계가 된 걸 남편만 모르나 보네요. 근데 웃긴 건 이혼하면서 벌써 지 주변 친구들하고 시가 쪽에는 지가 병 걸려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소문내고 제가 남편 등골 빼먹고 살다가 아프니까 이혼하자는 못된 년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등신이랍니까? 오히려 지가 욕먹는 줄도 모르네요. 그렇게 일부 다처제 외치며 숱한 여자 만나서 즐기며 살더니 남은 생은 아파서 다 죽어간다고 해도 옆에서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혼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네요. 다 자업자득이죠. 일부 일처제는 족쇄라며 일부 다처제를 원한다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던 남편 병들어 돌아온다길래 버렸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